나이가 들수록 예전처럼 친구 관계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얘기해도 즐겁던 친구였는데 지금은 만나고 돌아오면 괜히 피곤하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중년 이후에는 생활 패턴과 환경이 크게 달라집니다. 직장 때문에 억지로 유지되던 관계는 은퇴와 함께 정리되고, 건강 문제나 음주 습관의 변화 때문에 만남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또 자녀 교육이나 거주지 이동으로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지요. 그 결과 여전히 친구는 맞는데 예전 같지 않다. 괜히 기가 빨리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친했던 친구가 점점 불편해지는지, 그 안에 숨어있는 인간관계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진짜 친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구 관계가 불편해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생활 환경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거주지와 생활권의 변화입니다. 자녀 교육, 부모님 부양, 직장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친구들과의 물리적 거리가 벌어집니다. 예전처럼 자주 보기가 힘들어지고 전화 한 통, 약속 한 번 잡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은 여전히 친구인데 실제 생활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리듬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은퇴했지만 다른 쪽은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다르고 대화 주제도 달라집니다. 하나는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얘기하는데 다른 하나는 아직도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니? 하고 받아칩니다. 이렇게 대화의 톤이 달라지면 예전처럼 편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녀와 가족 상황의 차이입니다. 중년 이후 가장 민감한 주제는 자녀입니다. 누구는 아이가 결혼해 손주가 생겼고, 누구는 아직 대학 등록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우리 딸이 이번에 유학을 갔어. 그래? 나는 아직 등록금 마련이 걱정인데. 이럴 때 상대의 말이 자랑처럼 들리고 나의 현실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친구 자체가 싫은 건 아닌데 상황의 격차가 불편함을 만듭니다. 네 번째는 건강과 습관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술자리가 곧 친목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아무렇지 않게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쪽이 건강 문제로 술을 끊게 됩니다. 나 술은 이제 안 마셔. 괜찮아. 그냥 같이 있어주면 되지. 처음엔 이렇게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술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물만 마시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결국 만남 자체가 줄어들고 예전에 친한 친구들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을 겪다 보면 예전엔 그렇게 편하던 친구가 왜 이제는 불편할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삶의 환경이 달라지면 관계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를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내 친구도 똑같이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정한 친구는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만나도 좋은 사람, 할 얘기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그게 진짜 친구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힘들 때 불쑥 연락해도 달려와 주는 사람, 조건 따지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 그게 진짜 친구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평소엔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약해질 때 문득 곁에 있어줬으면 하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느냐에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친구에 대한 갈망은 내가 약해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친구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만났을 때 힘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채워지는 사람.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지치고 허탈하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서로의 상황이 달라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내 자녀가 잘 되든 조금 힘들든 내 경제 상황이 넉넉하든 그렇지 않든 그 차이를 굳이 숨기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게 편안한 친구입니다. 결국 진정한 친구는 숫자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번호부 속 수백 명보다 내 마음이 편해지는 단 한 사람, 두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친했던 친구가 점점 불편해진다고 해서 꼭 누군가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삶의 단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첫째, 관계의 정리는 중년 이후 당연한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학교, 직장, 모임을 통해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억지로 이어졌던 관계가 하나둘 줄어들고 남는 건 결국 나와 잘 맞는 사람뿐입니다. 친구가 줄어든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관계가 정리된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둘째,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든 경제적 차이든 그것은 친구 때문이 아니라 내 상황에서 비롯된 감정일 때가 많습니다. 저 친구는 변했어 라고 단정 짓기보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 더 민감해지는구나 하고 인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가끔 안부를 나누고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모든 친구 관계를 끝까지 붙잡는 것보다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건강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불편한 친구를 억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가면서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불편해지는 친구가 많아질수록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나는 이제 친구가 없는 걸까? 누가 진짜 내 옆에 남을까? 불편해지는 친구가 많아질수록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나는 이제 친구가 없는 걸까? 누가 진짜 내 옆에 남을까? 중년 이후에 남겨야 할 친구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무 목적 없이 만나도 편안한 사람. 만나서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괜히 어색하지 않고 시간이 편안하게 흘러가는 사람. 이런 관계가 오래 갑니다. 둘째, 삶의 차이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 내 자녀가 잘 되든 힘들든 내 경제 사정이 넉넉하든 그렇지 않든 굳이 포장하거나 감출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괜찮은 사람.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고민은 결국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결국 관계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가장 큰 힘을 얻는 것도 관계에서 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해지는 단 한 사람입니다. 전화번호부에 1000명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힘들 때 내 전화를 받아줄 한 사람, 기쁠 때 진심으로 함께 웃어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불편해진 친구 관계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그건 자연스러운 정리 과정일 뿐, 당신이 잘못해서도 친구가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그 대신 남겨야 할 단 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마음을 써보세요.
그게 평생을 함께할 진짜 친구이고 우리의 노년을 덜 외롭고 덜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자산이 될 테니까요. 오늘도 마음 다쳐 여기까지 오신 당신께 인생정원이 조용히 인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